뉴스 위기 탈출 넘버 1. 자, 오늘의 특별 MC는 김나영 씨입니다. 예. 발랄한 여자. 안녕하세요. 2008년 11월 충청남도 국도에서 3명 사망, 6명 부상. 2005년 2월 경부고속도로에서 6명 사망. 2008년 BC의 한 교차로에서 13명 부상, 1명 사망. 이렇듯 한순간의 실수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도로 위의 참사, 교통사고. 너무 무서워요. 진짜. 이유가 저렇게 되는 겁니다. 첫 번째, 2008년 11월에 일어난 사중 추돌 사고는 승용차 운전자 강 씨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목적지로 가던 길에 아유, 그래 알았어. 내가 거기 연락할게. 아유, 알았어 끊는다. 아유,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간 승합차가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. 아유, 세상에. 이후 트럭은 승합차를 뒤따르던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으며 대형 사고로 이어진 것. 이로 인해 승합차에 타고 있던 여성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. 두 번째 사건의 가해자는 트럭 운전자 최 씨로 사고가 일어나기 전 운전 중에 심한 갈증을 느낀 그는 갈증나. 가만, 어디 물이 있었는데. 차 태워놓고 하셔야 되는데. 저렇게 바닥에 굴러떨어진 물병을 발견하는 순간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과 부딪힐 뻔한 아찔한 순간을 맞는데 하지만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고 금세 안정을 찾은 최 씨는 그대로 목적지로 향했습니다. 세워놓고 드시면 좋을걸. 아, 저것도 위험한데요. 아유, 근데 10년 단속이네. 웬만하면 저 세워놓고 마시기 힘들죠. 바로 그때 아이고 전화까지 왔어. 아유, 참 또 운전하다 한 보면 과장이. 별 상황이 다 생깁니다. 아유, 간다 가. 기다려라. 그래도 안 받으셨어요? 그런데 잠시 후 도로를 잘 달리던 최 씨가 느닷없이 앞서가던 구급차를 들이받지 아닙니까? 그렇게 그간의 참사로 구급차 안의 환자와 그 일가족 3명 그리고 구급차 기사와 간호사가 그 자리에서 모두 숨지고 말았습니다. 지난해 8월 14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세 번째 사고. 참사가 일어나기 30분 전 가해 운전자 박 씨는 내비게이션.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는데 소문이 참 신나긴 신나.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운전 중에 원인 모를 불편함을 느꼈고 급기 앞이 잘 보이지 않자 자동차 와이퍼로 앞유리를 닦아보는데 해야죠. 닦아도 뿌였네. 언제 뭐가 묻었나?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. 불안해요. 이윽고 몸이 나른해진 그는 기분 전환 겸 껌을 씹으며 목적지로 향했는데 그러던 그때 현황난 박 씨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며 마주오던 승합차와 정하고 말았습니다. 저럴 수가요? 이 사고로 박 씨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고 승합차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그 안에 타고 있던 1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. 그런데 이 세 건의 교통사고는 그 사고가 일어난 날짜와 장소는 다르지만 가해 운전자 3명에게는 4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네 가지나요? 네 가지요? 그 첫 번째는 운전자 3명 모두 집에서 출발했으며 두 번째, 3명 다 일주일 전에 자동차 안전도 정기검사를 받아 사고 당시 차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그 세 번째는 교통사고가 일어난 시간이 모두 오전, 즉 출근 시간이었다는 것. 가장 매일 오실 때죠.
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공통점이 있었으니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. 자, 그렇다면 도로를 달리던 3명의 운전자가 느닷없이 이상 행동을 보이며 교통사고를 내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? 상당히 어려운 문제 출제됐습니다. 도로를 달리던 3명의 운전자가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이면서 사고를 일으킨 공통된 원인은 무엇일까요? 4가지 공통점 중에 3가지는 알려드렸고 또 1가지를 맞히는 겁니다. 아, 그럼 이게 아닐까 싶어. 예. 저 세 분 집에서 아침에 출근 시간에 분명히 운전을 하셨다면은 회사나 이런 자기가 일하는 직장으로 옮기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, 그렇다면 좀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죠. 왜 이렇게 늦었냐? 저 세 분 지각을 한 거예요. 아하. 지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속도를 내서 운전을 하게 된 거죠. 정답은 지각했기 때문이다. 5분만 더 집에 엔진 그래서 나가면 일찍만 나가면 되는데 늦게 나간 거죠, 늦게. 정답일 리가 없어요.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예. 이 3가지 공통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 사람은 분명히 전날 음주를 했습니다. 음주를 했는데 너무 과하게 술을 있어. 마셔서 네. 아침까지 깨지 않은 거죠. 술이 들깬 거죠. 그래,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. 일리 그래서- 있어요. 그래서 잠깐 존 거예요. 김나영 씨도 지금 어제 먹은 술이 안 깬 거잖아요. 그렇지. 술 기운으로 방송하고 계시죠. 예.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졌다. 음주 측정하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. 예, 맞아요. 전날 마셨던 것도 측정을 다 해보면 예, 맞아요. 나온다 그러더라고. 이야, 위기 탈출 넘버 1. 정답은 숙취운전, 즉 술 마신 다음 날 운전을 했기 때문입니다. 저런 경우가 저희도 굉장히 그렇습니다. 많아요. 3명의 가해자는 모두 사고가 나기 전날 밤에 술을 마신 뒤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. 첫 번째 운전자의 경우 사고 전날 한 달간 준비한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친 기념으로 동료들과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신 뒤 주고 마신 술이. 집으로 돌아와 약 5시간을 자고 일어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출근을 하던 길에 엑셀 조작 실수로 사고를 낸 것입니다. 더욱 놀라운 사실은 사고 당시 운전자 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 단속 기준인 0.05%를 훨씬 넘어선 0.15%였다는 것. 두 번째 운전자 역시 새벽 2시까지 전과 맥주를 마시고 나서 아침 8시까지 자고 일어나 운전을 하다가 숙취로 인한 판단력 장애로 사고를 냈으며 당시 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.09%. 술이 약한 세 번째 운전자 또한 전날 직장 상사와의 술자리에서 무리하게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아침 자가용으로 출근을 하다가 숙취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인데 사고 당시 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.17%였습니다. 만취 상태네요. 이렇듯 3명 모두 전날 술을 마셨지만 사고를 낸 시각 이들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단속 기준인 0.05%를 넘어 있었습니다. 자, 이처럼 술을 마시고 나서 휴식이나 수면을 취한 후에도 술이 다 깨지 않아 사람